사랑은 언제나 진실을 향하지만 거짓으로 시작된 사랑은 끝내 누군가를 무너뜨린다. 모두가 진실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는 누구의 이름이 남을까? 구독과 좋아요로 만나보세요. 차정원은 며칠째 마음이 불편했다. 진세훈의 전화는 받지 못했고 주하늘의 눈빛은 자꾸만 깊어졌다. 그날따라 가을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지만 정원의 손끝은 차가웠다. 그냥 얼굴만 뵙고 오자. 인사 정도만.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하늘은 처음부터 그저 인사만 하러 가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정원의 부모 집 문이 열리고 조미향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아이고 정원아. 웬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어머, 이 핸섬한 청년은 누구야? 정원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엄마, 그냥 회사 쪽 일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 말에 하늘은 살짝 고개를 숙였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따라가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식탁 위엔 미향이 급히 내온 반찬들이 놓였고 기범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다가 묻는다. 자네 혹시 이름이? 주하늘입니다. 짧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그래, 하늘씨. 우리 정원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요? 기범의 질문에 정원은 잽싸게 대답하려 했지만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정원씨에게 관심이 많은 동료요. 관심이 많아? 우리 딸 아무 놈에게나 안 줄 건데. 기범이 말을 듣고 놀라며 농담으로 말했다. 그러자 하늘이 살짝 발끈해버렸다. 저 아무 놈 아닙니다. 정원씨랑 결혼할 놈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젓가락이 멈췄고 물잔이 탁자 위에서 덜컥거렸다. 조미향은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더니 입을 가렸다. 뭐라고? 결혼한다고? 정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게 아니라. 하지만 하늘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정원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신이 들어서요. 이 사람 제 인생에 2번 다시 없을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순수하고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 정원은 그 시선을 마주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건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그녀는 하늘을 잠시 노려보다가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다. 아휴, 엄마. 하늘씨가 농담이 좀 심해요. 그냥 그런 말 잘해요. 웃기려고. 하지만 웃음의 끝은 어색하게 갈라졌고 기범의 눈에는 진지한 물음이 비쳤다. 정원아, 너 그동안 우리한테 숨긴 거 있니? 아니요, 아버지. 그냥 회사 일같이 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하늘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정원 씨가 원한다면 언제든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순간 조미향은 무언가 깨달은 듯 하늘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약간의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도 사람이 참 반듯하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야. 엄마. 정원이 날카롭게 외쳤지만 미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야 뭐 우리 정원이 행복하면 좋지. 식사 분위기는 어색하게 이어졌고 기범은 중간중간 하늘에게 시선을 주며 말없이 관찰했다. 그의 눈빛 속엔 이 남자가 정원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동시에 어딘가 낯익은 감정이 스쳐갔다. 밥을 마친 뒤 조미향은 정원을 부엌으로 불렀다. 야, 너 진짜 그 하늘씨랑 무슨 사이야? 눈빛이 장난 아니던데. 정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그냥 일하는 사이야. 그런데 왜 결혼한다고 했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나도 놀랐지. 그녀는 부엌 창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엔 수많은 계산이 스쳐갔다. 지금 이 거짓의 탑 위에 또 다른 감정이 얹히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거실에서는 기범이 하늘에게 묻고 있었다.
자네 정원을 언제부터 안 거요? 오래됐습니다. 다만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라는 게 정원을 위해서인가, 자네 자신을 위해서인가? 둘 다입니다. 정원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자꾸 갔습니다. 그 말에 기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조미향이 들어오며 분위기를 바꿨다. 그래도 참 마음이 예쁘네. 나야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봐요. 정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황급히 말을 돌렸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뒤집혀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하늘에게 낮게 말했다. 주하늘 씨, 왜 그런 말 했어요? 진심이라서요. 그건 내 인생을 뒤흔드는 말이에요. 그럼 뒤흔들리세요. 가짜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의 말에 정원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던 균열이 하늘의 한마디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집을 떠나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정원은 하늘의 옆모습을 흘끗 바라봤다. 그의 얼굴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 고요한 확신만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다. 이건 불안일까 아니면 설렘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건 사랑이야?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일까? 그 순간 멀리서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진세훈이라는 이름이 반짝였다.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하늘에게 말했다. 이 일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오늘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해요. 그러나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말했잖아요. 저는 아무 놈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정원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정원은 다시 물었다. 우리 계획에 없던 일이잖아요. 당신은 늘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이번엔 감정적으로 굴어요? 계산은 끝났어요. 하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묘하게 무게가 있었다. 뭐가요? 당신 마음. 정원의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늘씨,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왜요? 진심인데. 진심이면 더 위험하죠. 우리 둘 다 그거 알아요.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래요. 위험하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계산 없이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원은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왜 분노보다 슬픔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당신이 자꾸 나를 흔들어요. 그럼 흔들리세요. 하늘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간절함이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가짜 이름으로 사는 게 싫었어요. 그 이름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 한마디에 정원은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눈물이 맺힐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는 하늘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냥 술 한잔 해요. 오늘은 머리 좀 식히고 싶네요. 그들은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들어섰다. 빨간 천막 안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정원은 소주병을 열며 웃었다. 이상하죠? 나 술 거의 안 마시는데 오늘은 마시고 싶어요. 하늘은 말없이 잔을 내밀었다. 그럼 오늘은 내가 받아줄게요. 잔이 몇 번 오가자 정원의 눈동자가 풀렸다. 하늘 씨는 나 불쌍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해서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정원은 잠시 웃더니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그 말 취하면 잊어요. 난 오늘 취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기억하려고 나온 거예요. 조용한 음악 소리와 함께 시간은 흘렀다. 술병이 3개쯤 비워졌을 때
정원은 테이블에 엎드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나 사실 오늘 무서웠어요. 무엇이요? 부모님 눈을 마주치는 게. 아무것도 모르시지만 저에게 웃어주는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하늘은 그 말을 듣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내가 대신 말한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 안 해도 되게 내가 먼저 사실을 말했어요. 결혼한다고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적어도 내 마음은 거짓이 아니니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술잔을 비웠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눈동자에 붉은 기운이 맴돌았다. 하늘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해요. 오늘은 괜찮아요. 가끔은 당신 옆에 있을 때 숨이 좀 편해요. 하늘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그녀가 다시 잔을 채우려다 손이 미끄러졌다. 소주가 흘러 테이블 위로 번졌다. 하늘은 급히 손수건으로 닦으며 낮게 말했다. 이젠 그만 마셔요. 나 괜찮아요. 그냥 좀 취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흐릿했다. 머리를 살짝 기대자 하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집에 가요. 그는 천천히 그녀를 부축했다. 정원의 몸은 무겁고 따뜻했다. 술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었다. 천막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맞았다. 하늘은 망설이다가 그녀를 조심스레 업었다. 정원 씨, 조금만 참아요. 금방 집이에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다. 당신 왜 자꾸 이렇게 다정해요? 하늘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다정하다고 느끼는 건 마음이 이미 흔들린 증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도시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겹쳐졌다. 마치 현실과 거짓이 뒤엉킨 모양처럼. 하늘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마다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정원을 향한 마음과 그녀를 가짜로 살게 만든 세상에 대한 분노가 함께 섞였다. 한참을 걷던 중 골목 끝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진세훈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가 달라졌다. 밤의 공기가 얇게 갈라지듯 하늘은 잠시 숨을 삼켰다. 세훈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정원의 몸이 하늘의 어깨에 기댄 채 무방비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다. 자장가는 안 불러줘? 세훈이 어이없어 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녀를 업은 자세를 조금 고쳐 잡았다. 세훈은 피식 웃으며 한 손으로 코트를 여몄다. 이야, 우리 하늘이 여동생을 아직도 업어줘? 아무리 그래도 30 넘은 여자를 이렇게 업고 다니면 사람들이 오해하겠네. 하늘이 짧게 웃었다. 오해할 사람도 없어. 그냥 취해서. 취한 여자 업고 다니는 남자, 난 좀 낯설어서. 게다가 그 여자가 내 약혼녀라면 더더욱.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한쪽은 묘하게 여유로운 듯했고 한쪽은 조용히 단단했다. 그들은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세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야,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넌 원래 이렇게 로맨틱했냐? 아니면 동생한테만 특별한 거냐? 하늘이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냥 오늘은 상황이 그랬어. 상황이? 이건 핑계도 못 되겠다. 세훈은 코웃음을 치더니 다가왔다. 자, 이리 줘. 내가 업을게. 하늘이 몸을 약간 돌리며 막으려 했다. 됐어. 금방인데 뭐.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어디까지 가는데? 집에. 그래도. 그건 좀 이상하잖아. 남이 보면 둘이 뭐라도 있는 줄 알겠어. 그럼 그렇게 보이든 말든. 여동생이잖아. 와, 너 요즘 왜 이렇게 대담해졌냐? 세훈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찌름이 있었다. 그는 갑자기 정원을 향해 시선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작은 숨결이 그의 귀에 닿을 만큼 가까웠다.
했다. 그 순간 세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 영채 씨, 내가 데려갈게. 하늘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를 세웠다. 정원의 몸이 휘청이자 세훈이 재빠르게 그녀를 받았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훈아, 나쁜 의도 아니었어. 알아. 근데 나도 기분이 좀 묘해서. 세훈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디까지나 억지로 만든 평정이었다. 그는 정원을 업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없는다. 하늘이 넌 술 깨고 연락해. 우리 내일 얼굴 봐야 하잖아. 하늘은 한 발짝 물러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금세 담담한 빛으로 돌아왔다. 그래. 조심히 가. 세훈은 아무 대꾸 없이 걸음을 옮겼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정원의 머리카락이 그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무게가 그의 등에 닿는 순간 세훈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질투와 미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소유욕. 그는 스스로 그 감정이 낯설다고 느꼈다. 하지만 걸음이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녀를 다시 부를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 자리엔 바람만이 스쳐갔다. 하늘은 길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손에 쥔 정원의 머리핀을 발견했다.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것을 조심스레 주워들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표정엔 담담함 속에 쓸쓸함이 번졌다. 며칠 후 도시의 아침이 유난히 밝았다. 건양그룹 로비에는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대형 스크린에는 건양의 황태자 진세훈, 미모의 약혼녀 주영채와 공식 행사 동반 참석이라는 자막이 뜨고 있었다. 세훈은 검은 정장을 입고 옆에는 주영채라 불리는 정원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늘도 어젯밤의 흔들림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듯. 그녀는 모든 시선을 받아내며 건양의 공식적인 얼굴이 되어 있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플래시 속에서 정원은 세훈의 팔을 살짝 잡았다. 세훈은 자연스럽게 그 손을 덮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한 커플이었다. 그 장면이 전국 뉴스로 흘러나갔다. 건양그룹의 차세대 부부 진세훈 주영채. 젊은 재벌 커플의 등장, 주가 상승 기대감. 크라운 캐피탈과의 협력 강화, 시너지 기대. 모든 기사들이 칭찬 일색이었다. 건양그룹의 주식은 이틀 만에 폭등했다. 언론은 두 사람의 사진을 재벌가의 이상적인 커플이라 칭송했다. 정원은 화면 속에서 완벽한 주영채로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제의 술 냄새와 흔들린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각 공난숙의 사무실. 대형 모니터 속에서 정원의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공난숙은 팔짱을 끼고 화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봐, 이래서 얘 하는 게 최고라니까. 그녀는 구실장을 향해 말했다. 주가 봤지? 이틀 만에 15% 상승. 건양이랑 엮이면 이런 시너지가 나오는 거야. 구실장은 조심스레 물었다. 회장님, 그래도 혹시 너무 빠른 노출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난숙은 코웃음을 쳤다. 위험?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세훈 옆에 있는 얼굴이 세상에 주영채로 알려졌다는 게 중요하지. 실제 이름이 뭔지는 아무도 관심 없어. 그녀는 모니터에 비친 정원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아이 생각보다 훨씬 잘해. 계산도 빠르고 감정도 숨길 줄 알고. 그러나 그 미묘한 칭찬 속엔 질투에 가까운 냉기가 섞여 있었다. 한편 한혜라는 건양그룹 본관에서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야 좀 우리 며느리답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정원이 세훈 옆에 설수록 자신의 위치도 그만큼 단단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미소 뒤로
헤라의 시선은 한순간 스크린 속 정원의 눈을 오래 붙잡았다.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다.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가슴속에 번져갔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주하늘은 혼자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정원이 대신 내밀었던 머리핀을 꺼내 손가락 사이에 굴렸다. 밖에는 언론에 나온 두 사람의 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반짝였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거짓으로 쌓은 사랑은 결국 무너져요, 정원 씨.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하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크라운 캐피탈 본사 회장실. 두꺼운 방음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정원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고 공난숙은 유리벽 앞에 등을 돌린 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TV에서는 방금 끝난 주가 브리핑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건양그룹 부사장 진세훈과 크라운 캐피탈의 후계자 주영채의 공식 동반 행보가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전략적 제휴가 가시화되며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끝나자 난숙이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껐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와인보다 붉고 냉정했다. 좋겠네. 세상이 다 내 얼굴을 알아보게 됐어. 정원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게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도 아니지. 왜냐면 그 이름은 내게 아니잖아. 난숙의 말이 공기 속을 가르며 내리꽂혔다. 정원은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곧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이든 이름이든 결국 세상은 결과로 기억하죠. 누가 진짜든 지금 주영채가 주목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난숙은 와인잔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놨다. 그래서 네가 주목받는 게 좋다고? 요망한 년, 네 얼굴이 주영채로 알려지길 바라는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정원의 미소가 굳었다. 그러나 곧 다시 입꼬리를 올렸다. 엄마, 그런 말은 좀 촌스러워요. 요즘은 얼굴이 알려져야 브랜드가 되는 시대잖아요. 브랜드? 네. 크라운 캐피탈의 후계자 이름이 공영채든 차정원이든 중요한 건 세상이 그 이름을 성공과 연결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정원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제 얼굴이 기사마다 오르고 SNS에서 회자될수록 크라운 캐피탈의 위상도 올라가요. 건양그룹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엄마. 그녀의 말 속엔 자부심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난숙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과 흥미가 뒤섞인 미묘한 표정이었다. 건양이랑 어깨를 나란히?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건양은 세훈이 지키고 크라운은 제가 키우면 되니까요. 난숙의 눈빛이 번뜩였다. 넌 지금 네가 내 딸 대체인권 잊었니? 너한테 힘을 준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잊은 적 없어요. 다만 제가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그 순간 난숙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유리잔 안에 붉은 액체가 잔가득 일렁이며 위태롭게 넘칠 듯했다. 정원아, 네가 나를 시험하는 거야? 정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험이라뇨. 그냥 제가 사업가로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사업가라.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탁자 표면을 두드렸다. 좋아.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넌 내 얼굴이 주영채로 알려지고 세상이 널 그녀로 기억하면 그 다음은 뭐야? 그 이름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면 넌 어디로 가야 하는데? 정원은 눈을 마주친 채 대답했다. 그때쯤이면 아무도 진실에 관심 없을걸요. 무슨 뜻이야? 세상은 이긴 사람의 이름만 기억해요. 그 이름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결국 이기는 사람이 진짜가 되니까. 난숙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냉소와 존중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어디서 배운 말투야? 예전엔 눈빛만 봐도 떨리던 애가 이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다 하네. 정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젠 배워야죠. 엄마 밑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난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내 입가에 미묘한 웃음을 띄었다. 그래, 그게 내 장점이지. 눈치 빠르고 타이밍을 아는 거. 정원은 잠시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칭찬으로 들어도 되죠? 그럼. 근데 명심해. 나는 내가 감히 나를 닮는 게 싫지는 않아. 다만 나를 이기려 들면 그때부턴 얘기가 달라져. 정원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아직 괜찮겠네요. 전 엄마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이용하려는 거니까요. 순간 난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정원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 둘 사이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구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며 그 긴장을 깨뜨렸다. 회장님, 진 회장님 쪽에서 회동 일정 확인하셨습니다. 난숙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손을 휘저었다. 알겠어요. 잠시만. 구실장이 물러나자 난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정원아. 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해봐. 주가가 오르는 한 난 널 막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 넌 진짜가 아닌걸? 정원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언젠가 시장은 제 얼굴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쯤이면 세상이 묻겠죠. 주영채가 누구냐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굽 높은 힐소리가 회장실 바닥을 날카롭게 울렸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난숙의 눈에 흥미와 불안이 동시에 스쳤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전현 내가 만든 괴물일지도 모르겠네. 창밖으로는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붉게 비쳤다. 난숙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조용히 웃었다. 좋아.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내 딸보다 더한 딸. 그녀의 웃음 속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경계와 호기심, 그리고 아주 작은 두려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원이 단순히 가짜 형체로 끝날 인물이 아니라는 걸. 건양그룹 본관 회장 부속실. 한혜라는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훑어보다가 모니터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 화면 속에는 세훈과 정원이 함께 참석한 패션 신사업 간담회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서 있었다. 세훈이 정원의 허리를 자연스레 감싸 안았고 정원은 눈부시게 웃으며 답했다. 그 모습은 건양의 후계자 부부로 손색이 없었다. 헤라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내 며느리지. 그녀는 리모컨을 꺼내 TV를 켰다. 화면에 확대된 정원의 얼굴이 클로즈업됐다. 그 순간 헤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눈빛.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분명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눈빛이었다. 이상하네.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 눈 왜 이렇게 익숙하지? 머릿속 어딘가에서 봉인된 기억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지워버린 이름 하나. 수아. 그 이름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헤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삼켰다. 하지만 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시각 주하늘은 본사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그의 손에는 아직도 정원의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다. 그 조그만 금빛 장식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켜서 뉴스를 확인했다. 진세훈 주영채 공식 커플 선언 이후 첫 공동행사. 건양 크라운 동맹 재개판도 뒤흔드나. 완벽한 그녀 주영채 재벌가의 새로운 아이콘. 하늘은 피식 웃었다.
완벽한 그녀라 완벽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의 눈빛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세훈의 웃음, 그리고 정원의 미소.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그는 그 장면이 마치 자신의 가슴을 칼날로 긋는 듯 느껴졌다. 이게 맞는 걸까? 그는 중얼거렸다. 처음엔 그녀를 지켜주려 했는데 이젠 나조차 그녀를 놓을 수가 없네. 그의 머릿속에는 정원의 말이 떠올랐다. 진심이면 더 위험하죠. 그 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검은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정원 씨, 당신은 지금 어디까지 갈 생각이에요? 그는 자신의 손에 쥔 머리핀을 꽉 움켜쥐었다. 그 작고 금속적인 차가움이 손끝을 스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젠 그냥 바라보지 않겠어. 당신이 무너지는 걸 또 한 번 두 눈으로 볼 순 없으니까. 다음 날 오전 건양그룹 회장실. 진세훈이 서류를 들고 들어오자 혜라는 짙은 향수를 뿌리며 창가에 서 있었다. 아드님, 그 아이 참 대단하더라. 누구요? 영채요? 그래. 이제는 내 옆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네. 인터뷰 보니까 말도 곧고 눈빛도 당당하고. 세훈은 살짝 웃었다. 그래서 더 피곤해요. 이젠 기자들이 나보다 그녀한테 질문을 더 많이 해요. 그게 뭐 어때서? 내 아내가 그 정도 주목받을 만하니까 그런 거지. 혜라는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 아이 단단한 사람이야. 보통 여자들은 재벌가 무게에 짓눌려 주눅 들기 마련인데 그 아이는 오히려 무대 위에서 빛나더라. 정말 우리 며느리로 두기엔 아까울 정도야. 같은 시각 크라운 캐피탈 회장실. 공난숙은 신문을 넘기며 기사 제목을 읽고 있었다. 건양 부부의 시너지, 크라운까지 덩달아 상승세. 두 재벌가의 연합, 새로운 재계 지도. 난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좋아, 세상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고 있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남은 건 누가 이 판에서 먼저 웃느냐뿐이지. 욕망은 불안으로, 불안은 결심으로 번진다. 사랑이 권력이 되는 순간 모든 진실은 거래가 된다. 그리고 그 거래의 끝엔 항상 누군가의 파멸이 있었다. 다음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